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요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미국 지배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님들은 그건 뭐 이해가 가는데 왜 트럼프를 그렇게 없애려고 하느냐, 박해를 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보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지배연합이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형성되면서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거기에 합세하지 않고 미국 중산층을 각성시켰습니다. 그걸 통해서 2016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배연합,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없어야 우리가 계속 해먹을 텐데 자꾸 미국 중산층을 각성시키니까 이 트럼프를 제거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요전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어느 저명 인사가 이번 트럼프 기소를 평하기를 트럼프의 진정한 죄는 글로벌리스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거다. 글로벌리스트들에게 트럼프가 협력을 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지배연합의 트럼프 죽이기입니다. 미국 지배연합은 트럼프를 위험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선 출마하기 전서부터 사실 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일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꽤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 버린 거죠. 그래서 2016년도 대선 기간 중에도 트럼프에 대한 흑색선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푸틴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 뭐 트럼프가 러시아 간첩이나 다름없다. 이런 뭐 의혹 제기를 했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 사무실이 있는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도청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취임 이후에도 미국의 수사기관이 백악관을 도청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임명한 FBI 국장도 이걸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임명했지만 FBI 국장이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재임 중에도 2차례 탄핵 시도를 했죠. 그런데 그 탄핵 혐의가 정말 뭐 별거 없는 겁니다. 첫 번째 탄핵은 2019년도에 있었는데 그 사유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바이든의 둘째 아들을 수사해라, 즉 표적 수사를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트럼프가 뭐 바이든 아들 수사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 넣은 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혐의를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해서 2019년도에 하원을 통과했지만은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게 두 번째 탄핵 시도입니다. 그 혐의가 내란 선동 혐의였는데 2021년 1월 6일에 트럼프 뭐 지지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미 워싱턴 그 국회의사당을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내란 선동이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시도해서 하원에서는 1월 13일 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인 2월 13일 날 상원에서 부결이 됐죠. 이게 왜 웃기는 일이냐? 트럼프 임기는 2021년 1월 25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데 무슨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합니까? 그 정도로 미국 정치가 망가졌습니다. 요전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지배연합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우리말로 번역했을 적에 그 어감을 살리기가 힘듭니다. 먼저 work, 이게 깨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의식이 좀 깨어 있어라 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떤 행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이게 뭐 컴퓨터 PC가 아닙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뭐 그럴듯한 용어죠. 뭐 하여튼 무엇이 정치적 올바름인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의식이 깨어 있어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cancel culture, 이걸 뭐 취소 문화라 그러는데 적절치 않은 번역입니다. cancel culture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역사 부정입니다.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일반 상식이나 관행, 이런 걸 다 부인하는 게 이제 cancel culture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GBT, 옛날엔 그냥 LGBT 했는데 지금은 LGBTQ라고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 양성애자죠. T,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Q, 퀴어. 이 퀴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 성정체성을 내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하고 틀려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난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으로 행동을 하고, 또 오후 돼가지고 내가 남성인가 그러면 남성으로 행동하고 하여튼 성정체성을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자신이 결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계하고 문화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교육서부터 고등교육, 즉 대학까지 이런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의 영문학자, 그러니까 영문학과 교수가 셰익스피어를 안 가르쳐요. 셰익스피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읽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갔고, 그다음에 또 환경 문제를 강조를 하죠.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조치가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을 중지하는 거고,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왜? 환경을 오염시킨다 해가지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외국에서 이제 에너지, 가스하고 석유를 수입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한테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다가 빈살만이 그 전화를 씹어버리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 나라에서는 환경이 오염된다고 그런 거 생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외국서 수입하겠다. 그럼 외국에서는 그거 생산하면서 환경이 오염돼도 된다는 겁니까? 엄청난 위선이지요. 이런 워크, PC, 캔슬 컬처, LGBTQ로 인해서 특히 좌파가 강한 주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거기에는 UCLA도 있고 UC 버클리도 있죠. 거기 그 입학 원서를 보면 성별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같으면 뭐 남성, 여성, 또 영어로는 메일, 피메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남성, 여성, 레즈비안,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뭐 열 몇 가지가 됩니다. 그거를 고3 학생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캘리포니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아예 박탈해버립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몇 년 전에 있었던 Black Lives Matter 그 폭동 때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시의 경찰서를 폭도들이 방화를 했습니다. 여기 아주 심각하게 불이 났죠.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를 아예 방화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주도를 했냐, 이것도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주도하는 아주 극렬 단체에 대기업들이 후원금 형식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나도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언론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관료하고 엘리트 집단이 이런 걸 방치하는 거죠. 뭐냐?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를 기소한 엘빈 그레그 검사장 아닙니까? 그가 검사 때 아주 강력 범죄자를 기소를 안 하고 놔주고 그 사람이 또 재범을 저지르고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그 강력범은 기소하지 않고 이제 트럼프는 기소를 하는 거죠. 사진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요 사진은 요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죠. 펜타닐, 마약에 취해 가지고 대낮에 이렇게 좀비처럼 걷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사진에 요 인물, 이 여성입니다. 수영복이 여성 수영복이죠. 근데 이제 골격이나 체구 같은 거 보세요. 남자죠. 맞습니다. 이게 남자였다가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거기까지 좋은데 여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전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막 신기록을 세우고 여성 선수들 부모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얘가 어떻게 여자냐. 근데 이러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걸 주정부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그 팀에 자기 자녀한테 여자애죠 딸애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라커룸도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겁을 해버리는 거죠. 캔슬 컬처 기존의 상식을 다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 이건 말도 안 된다. 무슨 미국의 자유의 나라냐. 그러게 자유의 여신상이 있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요 밑에 사진은 미국엔 이제 콜럼버스 데이라고 국경일입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죠. 거기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요 쓴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Columbus didn't discover America. 콜럼버스는 미국을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He invaded it. 콜럼버스는 미국을 침공한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침공을 해서 결국은 많은 원주민들이 뭐 죽게 됐다, 학살당했다, 병으로도 죽고 그 다음에 백인들한테 학살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역사적으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위선인가 하면은 그런 땅이라면 왜 자기들은 여기서 삽니까? 자기 선조들 땅으로 돌아가야죠. 남이 침공한 땅에서 살면서 이런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화장실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별이 없어요. All gender restroom. 모든 성별,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같이 쓴다 이거예요. 예. 그럴 필요까지 있냐 하니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녀 이 차별을 안 둬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참 차별하고 다름을 구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 설치된 화장실 표지판입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해가지고 남녀 구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대학에는 자녀를 안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 없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LGBTQ에 의해 가지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은 나 겉모습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 내 생각은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진짜 미국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공격의 주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먼저 백인입니다. 이게 인종차별자라 이거죠. 그래서 백인이에요. 그 다음에 남성이에요. 남성 우월주의자로 성차별주의자다. 그 다음에 기독교입니다. 다른 뭐 이슬람, 힌두교 뭐 이런 걸 차별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서부터 미국에서는 백인이면서 남성 기독교인은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백인 남성 기독교인은 완전 공격 대상입니다. 특히 40대 중반의 중산층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스트벨트가 확산이 되죠. 여러분들 그 과거 이제 공장지대가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공장을 자꾸 외국, 특히 이제 중국으로 많이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확산되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블루칼라 중산층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이제 불만이 많았습니다.
생산 시설이 이제 공동화가 되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뭔가 불만이 생기죠. 자기가 실업이 되니까 이제. 그리고 너무 이런 그 PC니 워크니 캔슬 컬처가 심해지니까 그런 풍조가 강한 주에서 살다 사람들이 다른 주로 이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하고 오레곤 주인데, 캘리포니아가 주로 어디로 많이 갔나 하면은 텍사스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왜? 캘리포니아에서 돈 번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텍사스에서 쓰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막상 많이 몰려오니까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원래 주민들이 이제 싫어하게 됐죠. 그리고 아무리 캘리포니아가 싫어서 텍사스로 왔다고 해도 뭔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캘리포니아 사람들 오지 말아라 할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유타주,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유타주로도 많이 이사를 갔거든요. 유타주는 그 모르몬이 많아서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2022년에만 한 40만 명이 유타주로 이사 갔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유타주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 더 이상 유타주에 오지 말아라. 우리는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주해 오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불렸나 하면은 캘리포니아 레퓨지 라고 불렀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난민들아 더 이상 오지 말아라. 레퓨지 하면 뭐 난민으로 우리가 직역하지만, 이 캘리포니아 망나니들아 또는 이 거지들아 더 이상 유타주 와서 유타주 망치지 말아라. 그런 뭐 뜻이 되겠죠. 오레곤주는 더 심각합니다. 오레곤주도 그 제일 북쪽에 있는 포틀랜드 주 이런 데는 완전히 진짜 이제 좌파가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레곤주 동쪽, 그러니까 내륙 쪽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물론 그런 풍조가 어떤 농촌 지역까지 파고들진 않지만은, 이렇게 뭐 좌파 진보를 내세우다 보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런 뭐 포틀랜드 주의 그런 행태도 보기 싫고, 또 세금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6개 카운티, 우리로 치면 군이죠. 농촌지역 군이 그 바로 옆에 있는 주로 편입을 하겠다. 그게 이제 아이다호입니다. 이게 아이다호 주는 정말 쳐주지도 않는 데거든요. 우리 오레곤에 더 이상 싫다 해가지고 요 지역이 우리는 아이다호 주로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이제 청원을 하고 그런 운동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냐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미국 백인 중산층한테 당신들 숨도 못 쉬고 살았지 그동안. 그게 당신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러스트벨트 공장이 이전을 해서 직장을 잃었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다 그랬지. 그게 전부 다가 아니야. 글로벌리스트들하고 민주당이 짜고 중국과 결탁해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공장 다시 불러올게. 당신들 직장 다시 갖게 할게. 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졌죠. 거기다가 정치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동안 당신들은 점점 가난해졌잖아. 이게 뭐야? 이게 지배연합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확 불을 질러 놓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 중산층 남성들이 트럼프한테 아주 열광을 한 겁니다. 그게 2016년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트럼프도 엄청난 자산가 아닙니까? 그러면 글로벌리스트하고 친할 텐데 왜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를 싫어하는가? 그들을 없애려고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친근감을 주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들 눈에 볼 적에는 이제 망나니 같은, 돈 많은 망나니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이 싫어하죠. 근데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도 뭐 한 7억 달러를 손실봤다고 하는데 아직도 재산이 20억 달러 이상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 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도 유명해서 셀럽이었죠. TV쇼 진행자도 했고 그 리얼리티 쇼 그 어프렌티스에 나와서 You are fired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부자였지만은 트럼프가 이렇게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거는 거의 자수성가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4번이나 파산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정말 아닌 말로 몸으로 때우면서 자기가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그 부동산 개발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엄청난 고생을 하고 관료들의 횡포, 주민들 민원, 뭐 동네 양아치들의 방해 이런 거를 다 겪으면서 그렇게 부를 쌓은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돈을 버는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은 완전히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기꾼들이 정치인들하고 손을 잡고서는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좌파 극렬 단체에 돈을 대주면서 미국 사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분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배연합에 대해서 도전을 선언을 합니다. 이게 2016년 대통령 출마하면서 한 말인데 워싱턴 늪의 물을 빼버리겠다. I will all drain out Washington swamp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워싱턴 swamp, 워싱턴의 늪이라는 건 워싱턴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어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빼버려 가지고 악어같이 잔인하게 남의 돈을 뺏어먹는 정치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열광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임 중에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리스트들이 싫어하는 행동이죠. 민주당 국회의원도 싫어하죠. 미국과 중국이 척을 지면은 자기들이 떡고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2023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워싱턴 드레인이 아니라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딥스테이트를 다 없애버리겠다.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인 관료 집단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미국 지배연합 입장에서 봐서는 트럼프를 없애야겠다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되면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대통령 경험도 있고 딥스테이트가 누군지도 다 알고 그러니까 우린 다 죽는다. 그동안 우리가 참 오손도손 잘 해먹었는데 저놈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럼프를 없애버려야 되죠. 자, 이제 트럼프하고 글로벌리스트 집단 또는 미국 지배연합하고 이 서로 원수가 된 거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미국이나 트럼프 사례를 봤을 적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서유럽이나 한국도 비슷합니다. 정도 차이가 좀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좋은 게 좋다는 것에 순치된 관료들하고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현재 정권에 비협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야 그냥 뭐 예전에 있었던 거 그냥 덮고 넘어가지 뭐 수사한다고 그러느냐, 거기서 떡고물 묻혀서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비협조적이고 소극적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대신해 가지고 언론은 집요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난하죠. 자, 미국 사회가 저렇게 된 거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우리는 알았느냐?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 뭐 거기서 살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언론이 전혀 보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미국 언론은 그거에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임 기간 동안에 트럼프만 그냥 깎아내렸죠. 그러니까
정확히 뭐가 벌어지는지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를 한국의 일부 지식인이 어떻게 알게 됐나 하면은 2017년도에 홍지수 작가가 책을 냈는데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적에 도대체 PC가 뭐냐, 이게 뭐 퍼스널 컴퓨터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고 이게 뭐로구나 그때 알게 됐죠. 저는 미국 민주당과 글로벌리스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라가 망가져도 나는 뭐 엄청난 부자니까, 글로벌리스트는 엄청난 부자죠. 부자니까 난 괜찮아, 계속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라는 이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망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회 기강은 다 무너지고 돈 많은 귀족들은 사치와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야만인으로 생각했던 게르만족의 침공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을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은 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